안녕하세요. 황여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롭게 다른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두가 그렇듯이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더 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꼬인 것인지, 꼬인 걸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되실 분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분이 생각하는 계산의 방식을 이해하자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다들 결혼 준비하면 한 번씩 큰 소리들 난다고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조금은 이르지만 그런 생각을 서로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반을 만나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분명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희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부부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지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제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마음에 한껏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잘 보이고도 싶었고 흠잡히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남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긴 짝사랑 끝에 사귀게 되었기에 더 그랬었나 봐요. 저희는 대학교 때 선후배로 만나게 되었고, 복학한 선배에게 첫눈에 반해 제가 먼저 들이밀었는데 저에게 넘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왔습니다. 결국 넘어왔으니 결혼 준비도 한 거겠죠. 연애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둘이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는 곳은 잘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먹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리라 마음먹은 것은 전부 남자친구 때문입니다. 빨리 가정을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누나 한 분의 남친, 이렇게 두 남매이며, 아버님은 남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서 해오시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사망보험금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장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가게가 어느 정도 잘 돼서 남친네 집은 잘 사는 편이었어요. 데이트할 때 보면 남친이 거의 모든 비용을 냈거든요. 그러다 남친 어머니를 만났는데 인상은 참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겠지만 계산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제가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갔는데, 스카프를 보시더니 여기 브랜드는 그닥 비싸지 않지 않아? 라고 혼자 하시는 말을 들었는데, 결국 저 들으라고 하신 거였겠죠. 사실 저희 집은 남친네 집보다 많이 기웁니다. 어머님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고요. 제 아래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는데 늦둥이에 더 늦둥이까지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도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크면 동생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언제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 집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남친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매달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절대 아니었고요. 아직은 부모님 두 분 다 젊으시니 그런 걱정은 당장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찌 보면 부모님과 함께 가져가야 할 무게이기에 제가 결혼을 빨리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아니면 왠지 다시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았고, 남친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주위에 제 친구들은 반반이었어요.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너무 이르게 결혼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아깝다, 조금 더 즐기다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해야지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 남친 집 잘 사는데 이런 남자 또 만나기 쉽겠냐, 너한테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 착하면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튼 저는 주위의 이야기들도 들었지만 결정은 저와 남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만나다가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고, 남친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슨 결혼이냐며 조금 반대하셨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빨리 결혼을 하는 대신 천천히 잘 알아보면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두면서 준비하자고요. 저희 부모님은 일일이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친 엄마는 일일이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목록도 받았는데 정말 입이 쩍 하고 벌어졌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어서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혼수를 이렇게나 크게 잡으셨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또 집은 본인이 해줄 거니까 혼수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걸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살 집을 얻어주신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또 든든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여자도 집 얻는데 돈 보태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제 주위에 결혼한 친구는 없지만 인터넷상으로 많이 검색도 해봐서 알거든요. 혼수 목록을 받았는데 사실 상견례 전에 받았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상견례 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엄마가 저희 부모님한테 혼수 목록 말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고요. 혼수 목록을 들고 여러 고민 끝에 남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 사정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보여주게 되었고요. 남친이 목록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남친 엄마가 저만 불러서 주셨기에 저는 일단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고 여러 번 생각해봐도 조금 과한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튼 남친이 엄마랑 이야기해 본다고 했고 그 뒤로 남친 만났는데 남친 하는 말이 엄마가 집을 사준다고 했으니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혼수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역시 남친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괜히 말했나 싶기도 했고요. 말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고 괜히 남친한테 말해서 입만 가벼운 예비 며느리로 찍힌 것만 같아서 눈치만 보이더라고요. 결국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놀랐겠죠. 하지만 부모님은 장녀 시집 보내는 거고 예비서이 집에서 집까지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혼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할 일도 없었던 게 모든 걸 예비 시어머니께서 주신 목록으로 준비했기에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저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만 같아 죄송했고 이렇게 등골 휠 정도로 딸내미 시집 보내주시는 건데 제가 더 잘해드리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 가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에 큰 피해가 가게 되었으며 그 전에 큰 누나 집에 큰 돈이 필요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큰 돈까지 대출을 받아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기만 하는 집인 줄 알았던 남친 집이 그닥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 저희는 준비를 하던 중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에처럼 혼수 목록 쪼르르 가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면서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혼수 목록에 있는 거 말고 아직 안 산 것들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떤 것들인지 말해보라고 하길래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건들은 아직 안 샀으니 다행이라면서 남은 돈을 그냥 본인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직접 구입해 주시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면 너도 곧 우리 집 사람이잖니? 지금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 가게도 그렇고 준현이 누나가 돈을 빌려갔는데 좀 문제가 생겼다.
너희 해줄 집, 해줄 돈을 잠깐 쓰고 준다더니 아니 그걸 당장 줄 수도 없게 됐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 결혼하면 나랑 셋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또 가게도 지금 힘든 거 너도 알지? 내가 그 가게 하나로 우리 애들 다 키웠잖니? 그래서 일단 준비한 혼수는 그대로 받고 남은 돈은 가전제품 살 돈이었으니까 그냥 내가 돈으로 받으마.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 될 거니까 이해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시니 저도 경황이 없어서 일단 대답만 하고 앉아 있었고 먹던 식사 마저 하라고 하셔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뭔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집도 해준다고 해서 몇 천을 대출받아 혼수 준비에 예비 시어머니가 준비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 집이 힘들다면서 집도 못 해준다. 혼수 비용 중 남은 것도 다 돈으로 본인이 꿀꺽 하시겠다니 이렇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계좌는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돈 붙이면 된다? 그러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혼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인데 그걸 제가 어머님한테 꼭 드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 혼수 비용 저희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신 건데 그걸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나요? 남은 돈은 저희 대출받은 거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 하는 말이 너 바보니? 내가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그 돈 어차피 혼수 비용으로 쓸 거였고 너네 결혼해서 우리 집 들어와 살 거니까 가전제품 살 필요도 없이 사는 건데 그 돈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왜 못 준다는 거야? 내가 그 돈으로 뭐 딴짓 한다고 했니? 지금 가게 운영 힘들어서 그 돈 좀 쓰려는 건데 뭐가 문제니?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시길래 저도 치사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건 어머님이 집 해준다고 해서 혼수 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신 돈이에요. 예, 너 너무 계산적이지 않니? 그럼 우리 아들 돈 없었으면 결혼할 생각도 안 했었니? 집 해준다고 해서 혹 하고 결혼한 거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젊은 애가? 너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이라고 했잖아. 너 결혼해서도 네 돈 내 돈 하고 그럴 거니? 진짜 저렇게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해준 돈 어머님한테 드릴 수도 없을 것 같네요. 그 돈은 못 드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행동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인 것 같은데요. 또 약속 안 지키신 분도 어머니고요. 오늘 돈 달라고 하신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님이라는 게 싫었고 왜 저런 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님일까 라는 생각에 치가 떨리고 미웠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못 드리고 소갈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친한테는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결혼을 미루자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요즘 가게도 힘들고 집이 좀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머님이랑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남친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닌 모든 사실을 알면서 저에게 모르는 척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반 이상 다 준비한 상태인데 다 뒤집어 엎고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결론은 남친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결혼 전에도 저렇게 본인 말만 맞다고 우기는 시어머니인데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우길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또 집도 못 해준다고 했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말에 결혼하기 더 두렵습니다. 저는 이 결혼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말 안 통하는 저분의 말을 다 듣고 혼수 비용 남은 것도 다 드리고 그냥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